메가도스 미국 약학도서관에서 읽은 비만인 대 영양실조란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은 참 인상적이다. 비만과 영양실조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을 영양실조로 분류한다. 영양실조는 신진대사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할 때 체성분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신체 기능이 손상된 상태이다. 그러면 필수 미량 영양소의 결핍으로 신체의 항상성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해서 일상적인 신체 활동은 물론이고 지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필수 미량 영양소의 결핍의 주 원인은 잘못된 섭생이며 이로 인한 비만은 염증성 질환으로 정의되고 있다. 잘 먹어서 튼튼한 것 같고 잘 먹어서 통통한 것 같고 잘 먹어서 비대해진 것 같은 건강한 것 같은 것이 착각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양 과잉을 우려하기보다 영양 결핍을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인간은 굶주림에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생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체 조절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밀집된 영양 성분이 다량으로 몸 안에 들어오더라도 몸 구석구석에 축적해 둔 뒤에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설계된 유전자 또한 가지고 있다. 단지 호모사피엔스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음식을 현생 인류가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폭식하고 그 결과로 심혈관의 대사 질환을 만든 것이 문제이다. 우리 몸은 아직도 자연에 가까운 영양분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의 영양을 초과하여 섭취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시인간이 그랬듯이 현생 인류도 음식을 넣고 끼니마다 섭취량을 따져 먹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몸이 알아서 분해해서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취하고 남는 것은 저장하고 필요 없는 찌꺼기는 배설시킨다. 영양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하초 키우기를 좋아한다. 하초를 구입하는 화분 모서리에 하초 이름 또 일조량 물 주는 주기를 표시한 팻말이 꽂혀 있다. 처음에는 물 조절을 잘못해서 하초를 죽이기 일쑤였다. 물이 화분 받침에 고이지 않도록 조금씩 준 탓인데 하초에 물을 줄 때는 화분 받침에 고일 만큼 흠뻑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래야 뿌리가 아래로 뻗어서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이다. 이는 과유불급이 아닌 다다익선의 상황이다. 많은 것을 그만큼 먹고 또 내버릴 건 버리니까 많은 의사가 비타민C를 과하게 섭취하면 소변으로 다 배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타민C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위와 소장, 대장, 직장 그리고 방광과 전립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서 건강을 증진한다. 이황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에서 메가도스로 복용한 비타민C가 대사 과정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고 넘어지는 소변과 함께 빠져나가면서 전립선을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코팅한다고 말한다. 결국 하초에 물을 충분히 주어야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 몸도 영양분이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신체의 기관들이 튼튼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이면서 인간의 몸을 가장 모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섭취량을 인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은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된다. 비타민 중에서 유일하게 호르몬 대접을 받는 비타민 D의 하루 권장량은 600 IU에서 최대 4000 IU이지만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비타민 C는 광고에도 메가요법이 등장할 정도로 고함량 섭취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식물에는 염분이 없어 초식 동물은 반드시 소금을 찾아 먹어야 살 수가 있다. 무스도 엘크도 심지어 염소도 토끼도 소금을 좋아한다. 소금 없이는 강한 뿔을 가질 수가 없고 뼈나 이빨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정량을 정해놓고 먹지 않는다. 초원을 달리는 얼룩말은 많은 소금이 필요할 것이고 그늘을 좋아하는 게으른 얼룩말로서는 소금을 일부러 찾아먹는 것은 성가신 일일 것이다. 인간이 만든 먹이를 먹는 애완동물이라면 몰라도 많이 먹고 탈이 나서 죽어가는 야생동물은 없다. 야생동물은 배설을 통해서 염분을 조절하며
천적에게 잡혀먹히는 일만 없다면 천수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산다. 나는 현대과학이 정해놓은 건장 설치량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필요에 필요에 더해서 많은 양의 제품을 설치해왔다. 전장에서 하루 사용할 실탄을 정해놓고 싸울 수가 없듯이 전장에서 암과 사투를 벌이는 투병중에 암의 씨를 말리고 다시는 내 몸 안에 이런 거역한 놈들이 기웃거리지 못하게 하려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싸웠다. 딸이 태어날 무렵에 마흔이고 서리던 나는 머리숱이 부쩍 줄고 배가 나와 있었다. 젊은 아빠들이 비해서 나이 들어 보일까봐 음식을 조금씩 섭취하고 과할 정도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하루에 보통 2만 보, 많은 날은 3만 보 이상을 걸었다. 새벽에 산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저녁에도 손전등을 들고 산에 오를 정도로 몸을 혹사했다. 바람대로 몸무게가 줄긴 했지만은 바라는 대로 몸무게가 줄긴 했지만 동시에 건강도 함께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큰 문제래. 혹사당한 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이 첨단과학 관계자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무조건 부정적이었던 아내와는 달리 나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자연요법에서 찾아보고 싶었다.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희망을 품어볼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위안 삼았다. 결국 나는 제품에 표기된 복용량이 아닌 이 관계자가 제품 병에 붙은 라벨에 유성 펜으로 적어놓은 복용시간과 복용량을 따랐다. 새로이 적힌 복용량이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수십 가지 제품을 한데 모으니 한 번에 복용해야 할 양이 한 끼 밥보다도 더 많았다. 아침에 눈을 뜬 뒤에 아침 식사를 하기 전까지 3차례 제품을 챙겨 먹어야 하고 또 점심 또 식사 전후와 잠자기 전까지 종일 이렇게 일상이 여러 가지 제품을 복용하는 데 맞춰졌지만 한겨울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따뜻한 햇볕처럼 내 몸에 생기를 불어넣길 간절히 바랐다. 이렇게 과식할 정도로 많이 먹었다. 밥보다도 더 많이 먹으니 이게 참 미쳤다. 정신 나갔다. 참 이렇게 말할 정도의 상황이었네요. 제품을 먹기 시작하자 부작용인지 호전 반응인지를 모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었다. 몸이 가렵고 이곳저곳에 발진이 생겼으며 눈곱이 심하게 끼었다. 심한 두통과 원인물을 고열로 인해 며칠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적도 있었다. 다른 것은 견뎌볼 수 있었지만 고열이 가장 힘들었다. 열이 38도까지 견딜만 했지만 39도가 되면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다. 음식은 냄새도 맡기 어려웠다. 호전 반응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어린이를 찾기 위해서 며칠 동안의 폐혈증에 간 농양 검사까지 여러 진료를 받았지만 결국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고열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좌약식 해열제 몇 개만 받아왔다. 그러다가 설사와 변비가 조금씩 나아지더니 실려일에 걸쳐서 많은 양의 변을 배출했다. 서서히 열이 내리며 몸이 가벼워지고 투병하는 사람 같지 않게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바이오소프트와 바이오라이프 이 에너지 몸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다. 피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상쾌한 기분이 채워졌다. 이러한 느낌은 여기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되어졌다. 나는 지금까지도 필요이성의 제품을 섭취하며 제품에 욕심을 낸다. 센터에서 또 마주치는 분들이 음료나 간식을 나눠주면 기쁘게 받고 조용히 놓고 나오지만 이 제품은 몸속에 바로 집어넣는다. 하늘 혹은 한 모금이 몸속에서 작용할 기준을 생각한다면 지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봄 기운이 막 느껴지기 시작한 지난 2월 요청으로 변산의 한 사장님의 요청으로 변산을 한 리조트를 향했다. 오후 3시 강의지만 이런 시간에 도착해서 채석강 주변에 변산 그 해수욕장을 2시간 보폭을 넓혀서 빠르게 걸었다. 여기서 누리는 호사스러운 시간이었다. 강의
중에서 제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디를 가든 많은 분에게 이것을 대접을 받곤 하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없어서 먹지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 받아 먹는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강의를 마치자 난리가 났다. 제품을 통째로 주는 분이 있고 샘플링하는 제품을 가져오는 분도 또 종이컵에 담아준 분도 있었다. 몇몇 사람은 내 손에 제품을 쏟아 부어주게 됐다. 차곡차곡 주머니를 채웠다. 좋기 20여 번이 넘었을 것이다. 내 생명을 살린 고마운 분들이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리더에서 편의점에 가서 금지된 생수를 한 명 사서 가루 제품을 모조리 썼고 알 제품을 쏟아 모았다. 갑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몹시 궁금해졌다.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노동의 대가였고 시간을 청낸 하루가 아니라 나이를 들어낸 하루가 되었다. 강도를 만나더라도 이것을 모르는 강도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했다. 다 빼앗겨도 이것은 남을 테니 말이다. 가치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보석이라고 부른다. 내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아무 눈이나 쉽게 띄지 않는 이 제품 하나는 모양과 크기만 다를 뿐 보석임에 틀림이 없다. 가시그의 소화불량은 부작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몸은 소화를 더해서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며 과하게 분비된 위산을 트림으로 배출하고 혈액을 위로 끌어모아 위장을 더 활발히 움직이게 한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장은 음식이 상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몸 안의 수분을 최대한 장으로 모아서 설사를 통해서 내보내고 스스로 회복을 시도한다. 몸은 영양에 있어서는 과유 불급보다는 다다익선을 추구한다. 하지만 과잉은 무조건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생각해보자. 신체의 단백질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가 노화되고 치아와 머리카락 또 뼈 심지어 혈관벽과 위벽까지도 약해진다. 그때는 콜라겐을 먹인 단백질을 섭취해서 몸 안에서 콜라겐을 만들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과잉이라고 우려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를 과잉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 있다고 섣불리 말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근거를 찾아보면 객관적인 근거가 빈약하기 그지없다. 건장섭취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WHO조차도 건장섭취량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서 생활하는 환경도 습생도 다르기 때문임이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그래. 이런 것을 이제 함부로 참 그런데요.